성입니다. 이걸 감사합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천복 만복. 제가 이거 동양의 상황론과 서양의 본성론 이거를 보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크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은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밖이 팍 들어가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또 큰 게 또 한번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뭘 얘기를 할 건가 또 이제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이 그 보는 시각을 그렇게 크게 보는 거하고 작게 보는 거하고 그건데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딱 하나인데 그 상황을 이제 여기서 하나 던져준 거예요. 상황이 여기 108쪽에 펴시면 왼쪽에 있잖아요. 다음은 미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모이다. 1991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 물리학과 박사 과정에 있던 중국인 학생 루강은 우수 논문 경연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했다. 그는 즉각 의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에 그는 교수직을 얻는데도 실패했다. 그해 10월 31일 그는 학과 건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도교수를 총으로 쏘고 근처에 있던 다른 학생들과 서민들에게 총을 난사한 후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이 사건 가지고 동양과 서양이 보는 시각을 달리한 거예요. 간단해요, 요장은.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서양과 동양인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요거를 봤을 때 거기 보면은 요즘에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총기 난사 사건. 저번에도 미국에서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으로 봤을 때 미시간 대학 그 신문에서는 루강의 개인적인 초점에만 개인 특성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미국에서는. 왜? 이 루강은 심리학적으로 성격이 매우 안 좋고 본성이 사악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태도로 그는 그 원한을 해결하는데 총이 진짜 이게 내가 총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심리적으로는 성공과 파괴에 몰두한 어두운 성격으로 남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었고요. 중국의 신문에서는 루강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지도교수하고 융화를 못한 거잖아요. 지도교수하고 융화를 못했기 때문에 불화적인 관계가 됐고 학교 내에서는 진짜 치열한 경쟁. 이거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다 할 것 없이 우리나라랑 진짜 치열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카이스트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카이스트는 진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1등을 못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항상 1등이었잖아요. 어느 학교든지 1등만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1등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그게 파괴가 되는 거야.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생 사는 게 1등이 목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진짜 결혼해서라도 와이프한테 굉장한 그걸 푼대요. 술, 담배를 못 하잖아요. 공부하느라고. 거의 술, 담배 안 하니까 와이프한테 그런 걸 많이 푼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를 때린다든지 인간성을 공부만 잘하고 꽉 조인다든지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막 가만히 안 있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진짜 파괴적인 삶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루강은 중국인 커뮤니케이터와의 단절된 생활을 했고 중국 사회의 학력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고 미국 사회에는 총기 구입이 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중국 신문과 미시간 대학의 신문이 보는 차이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루강이 이 논문 쓰고 박사나 교수를 안 하고 직장을 잡았더라면 어떻게 했느냐 예를 줬어요. 직장을 잡았더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총기를 들고 진짜 죽였을까? 아니면 다른 길로 살았을까? 이걸 했는데 중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으면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미 그 상황이 떠났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없었을 거다. 근데 미국에서 보는 건 달라요. 살인 사건의 원인이 그 교수랑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그 사람의 내부적인 특성 때문에 그 상황이 달랐어도 마찬가지로 죽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에 보면 인과적인 설명에서의 동서양 차이가 111쪽에 있거든요. 요거는 보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최근에 저지른 나쁜 행동하고 좋은 행동을 한 가지씩 적게 해요. 적게 하고 왜 그가 그런 일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미국하고 일본 사람을 인도 사람들을 했는데 미국인들은 성격적인 특질이나 여타의 내부적 속성을 통해서 그 사람 행동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뭐 셀리라 그러면 셀리는 남을 잘 배려하고요, 활발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성격에 대한 설명을 막 해주는데 인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매우 어둡고 그 사람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저번에 그 신창원 얘기도 했었잖아요. 신창원에게 진짜 선생님이 넌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지금 힘들지만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 우리가 동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창원이 미국 사람이었다면 걔는 선생님 그런 거 상관없어. 자기 이 자아의 그 나쁜 어두운 이미지 때문에 어차피 걔는 나쁜 일을 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과 서양인들은 성격이 매우 본질은 유사해요. 본질은 유사하지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빅5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성격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5가지가 있어요. 외향성, 신경증 성향,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기본적 깔린 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사장 책 그 다음에 119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귀인 오류에서의 동서양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기본적인 귀인 오류란 행동을 유도한 상향의 힘을 무시하고 행동의 주 원인을 성격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으로 파악해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보다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과 그 행동을 억제하는 상황에, 동양인들은 상황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 내가 이걸 하면 도덕적으로 좋을까? 이 생각에 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죠. 나는 이걸 하고 싶어. 해야 돼.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해서 행복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일이. 그리고 그 다음에 123쪽에 보시면 동양인의 인가 모델과 서양인의 인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교사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쭉 설명해 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자세히 기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역사 배울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거든요, 사실. 역사는 진짜 싫어해요. 지금도 사극은 잘 안 봐요. 예. 근데 역사가 너무 싫은 게 얽힌 게 너무 많아. 머리가 아파서 안 싫어해요. 외우는 거 이런 거 간단한 게 답이 나오는 거, 단답형, 생물, 지구과학 이런 거 좀 재밌더라고요. 딱딱 외워버리니까. 이 역사는 진짜 제가 국어 역사를 못하거든요. 이 연결되니까. 네, 제가 이과입니다. 예. 수학 답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예. 1시간씩 싫으면 답 나오는 게 좋지. 막 머리 아프게 연결돼가지고 막 고리에 생각을 고리 모는 건 진짜 싫어해요, 제가. 정말 연관이 많이 됐구나. 네. 뭐하고 연관이 그래서- 많이 연관이 됐어. 그래서 이 일본 사람에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미국 교실에 대해서 더 많고요. 이 미국 교사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딱딱 결과를 찝어주기 때문에 how보다는 why 이게 많아서 더 이게 토론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서 세상을 덜 복잡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요인들만으로도 진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지만 동양인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얽힌 게 많아요. 너무 얽힌 게 많아서 그거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인가 모델은 그렇고 이제 이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126쪽에 후견지명 효과에서의 동서양 차이. 후견지명.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과연 확신하는 경향과 그 일 때문에 당연히 놀라워해야 할 예외적인 사건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동양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은 수많은 인과적인 요인들의 모든 데 관심을 다 두기 때문에 어떠한 예외 사건이 딱 튀어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딱 터지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 사건에만 결부가 돼서 그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이게 진짜 복잡하게 사는구나 이 생각을 좀 저도 느꼈어요. 제가 이 관계라는 그 통 안에서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 힘든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혼자서 잘하든지 말든지 나 혼자의 개체가 아니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일을 하지만 제가 보험 일을 하면 내가 나가서 명함을 주면 나는 회사 대표예요. 프라임으로 명함을 주면 프라임 대표, 프라임의 얼굴로 생각하고요. 제가 신압으로 명함을 주면 신압으로 얼굴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죠. 김동성인데 하는 일이 보험이고 하는 일이 독서 포럼을 한대더라 이렇게 엮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잘못하면 신압으로의 얼굴이 먹튀가 튀겠다. 아니면 보험인으로서 먹튀가 튀겠다. 이것 때문에 자기 규제가 가능한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내가 이거에서 행복하면은 되는 거니까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고 나 하나만 봐달라는 거죠. 객체로. 그게 좀 다르고요. 여기서는 여기 130쪽에 이거는 진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참 이걸 다 못 썼어요. 그 130쪽 중간 패러그를 보면은 중국인들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도 힘이 전달될 수 있다는 원리를 서양인보다 먼저 이해해 놓고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증명한 이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서양인들이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서로 인접해 있는 물체 사이에서만 마치 당구공들처럼 접촉에 의해서 힘이 전달될 수 있다는 단순한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를 알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과학에서 거둔 성공과 인과적인 설명에서 범하는 오류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다름이 아닌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든 자유, 그리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구하는 자유. 그러나 그들의 모델은 사물과 그 사물의 속성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탓에 맥락의 역할을 놓치고 있다. 따라서 맥락이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맥락을 무시함으로써 기본적인 비인 오류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인간의 행동 예측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인의 단순성 추구 경향하고 동양인의 복잡성 추구 경향은 인과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조직하는 방법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보니까 저도 생각이 확실히 동양인이구나. 하지만 가끔은 서양적인 기질이 나오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이게 진짜 확률이 높은 그런 성향이 있고 어쩔 수 없는 황색인의 동양 뿌리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서구화가 많이 되면서 지금 체형도 서구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대요. 이게 지금 20대하고 지금 60대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있다는데 지금 교육하는 것도 지금 많이 서양 걸 좀 들여오고 시작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대안학교를 보면 좀 많이 변화를 하려고 해요. 보니까 그 많이 진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동서양 보니까 진짜 재미있는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